네, CBS 박종현 판승부 여론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 배추 한 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배추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벨 아재상 한강 배추 배종찬입니다. 노벨 아재상. 네네. 노벨상에도 신설된 상입니다. 아재 부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이제 아무 말이나 막 적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대본에. 네네네. 자기 소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순간보다도. 네. 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만반의 준비를 해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투쟁가의 모습으로 네, 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투정가 아니고요. 네. 예. 자, 이어서 오늘도 하여갑니다. 네. 서정옥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추 한 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대통령님 나와 주실까요? 자, 우리가 경사가 났습니다. 한잔 해야 됩니다. 우리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한 잔씩 합시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차오릅니다. 아주 온다, 소년이 온다. 참 이거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유, 흥분하시네 또. 뭘 또 이겨요, 선배님? 내가 한강이 노벨상이라니 4대강이 노벨상을 탔다는 거 아니야.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온갖 뜸을 시달렸습니다. 전 세계가 나의 업적을 이제 인정을 했어. 지금 선배님 그런 거 무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러시더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작가 이름이 한강입니다. 4대강이 아니라 나 참 이거 한강이 그 사람 이름이었나? 아이 청계천이나 걸어가야겠나? 아이 빨리 좀 말해주지. 나참 이 선배님 왜 이러는 거야? 강 얘기만 나면 감동의 무드로 빠져버리네. 참 아무튼 책들 잘 읽으시고 그 책이 좀 마음의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예. 중식도 아니고 양식인데 좀 이제 마음이 좀 보강 잘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읽으셨습니까?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예. 나는 그 족발에다가 김대통령은 좀 아니까 가보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는 잘 들었고요. 자, 내일이면 이제 재보궐선거 본투표입니다. 10월 16일이 됐는데, 자, 관심 있게 짚어야 될 관전 포인트, 배 소장님. 영광과 검정으로 봐야 되겠죠. 영광에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운명이, 부산 검정은 한동훈 대표의 운명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네. 대통령도 상당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지금 강화와 그다음에 곡성은 조금 판세의 관심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교육감은 또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어느 지역보다도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또 부산 검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은 누구의 손에, 어느 정당의 품에, 그리고 검정구청장으로 누가 검증받을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서 변호사님과 장 변호사님들. 자, 저도 이제 두 군데 관심 있는 건 맞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예. 어느 한쪽을 저도 이게 좀 타격 받을 건데. 부산과 영광? 예. 예. 근데 둘 다 짓을 때는 상당히 치명타를 입게 되고요. 이거는 사법 리스크하고 이게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할 때도 이게 정치 고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 희청하면 대선 주자로 아마 저는 사법 리스크가 영향 줄 수 있고 둘 다 지금 이게 짓을 때는 엄청난 타격이 온다. 그걸 하나 포인트로 봅니다. 영광이 경합 지역인 건 맞지만 이게 뭐 정치적 미래에 타격까지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이제 뭐 민주당이 이 지역을 놓치더라도 뭐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예. 부산 금정은 또 눈여겨보는 부분이 일단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실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예. 워낙에 국민의힘 강세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또 승패에 따라서 미칠 파장은 사실 한동훈 대표한테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격전이 두 곳을 치러보면 이제 우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인데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 그 전에 이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요.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조사 결과라는 점을 재차 확인해 드립니다. 예. 뉴스피릿과 에브리뉴스가 에브리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지난 6일과 7일 부산 금정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된 내용이고요. 예. 100% 무선 자동답 조사였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지 후보 45.8%, 국민의힘의 윤일현 후보 42.3%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뭐 오차 범위 내입니다. 초박빙, 초접전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지난 사전 투표율이 20.63%,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예. 내일 본 투표일 날 과연 얼마나 또 투표를 하냐. 대체로 이제 우리가 사전 투표는 직장인들이 좀 투표한다. 민주당 지지성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단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일 투표율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투표의 적극성은 얼마나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내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이제 자발적으로 와서 시간을 내서 투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또 네.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요. 예. 진짜 이게 까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공개해봐야. 그러냐면 이게 오차 범위인데다가 뭐 저는 도저히 예측이 안 돼요. 솔직히 어디 이길지. 예. 근데 그 김영배 의원은요. 진짜 이게 민주당. 문제가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진짜 보궐선거 혈세 낭비한 데는요. 예. 제가 알기로 이게 호남 쪽입니다. 거기에 왜 선거하는지 한번 보세요. 곡성이나. 예. 진짜 그거는 이게 혈세 낭비예요. 근데 부산은요. 내추럴로 일하시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왜 혈세 낭비라고 비난합니까? 근데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검증 노력도 안 하는 게 국회의원이 그래 됩니까? 엄청난 글을 올릴 때는 게 왜 보궐선거인지 클릭만 해보면 알잖아요. 이것도 안 하고 착각합니까? 저는 이런 게 아마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뭐 이제 뭐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굉장히 공격을 하던데 예. 이걸 알고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죠. 만약 알았다면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왜냐하면 굉장히 좀 실수 그리고 실언인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본인이 2번, 3번 사과했습니다. 유족분들은 당연히 그 마음이 풀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에 변수가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발언 중에 실언이 큰 파장을 미친 적도 있지만 이게 그 정도는 아닐 걸로 보이고요. 예.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도 13%포인트 차로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는 차이로 신승을 거두더라도 한동훈 지도부에 대한 타격은 또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승리를 하더라도 그 격차가 작을 경우에는 네.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배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당락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큰 폭으로 이겼느냐 또는 작은 폭으로 졌느냐보다는 이기고 지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김영배 의원의 발언이 막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쪽 다 호재가 없는 가운데 일단은 어떤 심리적인 영향, 예. 선거라는 것은 이제 감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전남 지역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선거고 그리고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의 경우에는 사망에 따른 이 현직 구청장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발언인데 물론 이것이 선거의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막판 표심은 정말 1~2%포인트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 표심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럼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각오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던 것 같은데 자 한 대표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요,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은 혹시 오빠 있으십니까? 아우 제가 오빠가 없습니다. 혹시 라인은 있으십니까? 라인이요? 예. 아 라인도 만들고 싶은데 저는 못 만들어요. 지금 와이어리스 쓰시고 계시나요? 와이어리스죠 저는. 무선이시군요.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 라인이 왜 존재합니까? 저는 그거 묻고 싶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예. 김건희 여사 비난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저희 당이 민심에 부응하겠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예. 김건희 여사 비난 아닙니다. 예,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예. 또 수석 대변인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대표님 근데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 카톡이 명태균 씨가 공개하면서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오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 오빠가 누구냐?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말로 대통령실 입장에서 밝힌 친오빠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누구 라인의 오빠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이제 오빠라는 게 단어가 있어가지고
CBS에서도 박지영 라인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을 텐데요. 아이오리스를 없어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산도 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내 선거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시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안경까지 준비해 오셨어요. 가발 아닌가요? 예, 안경도 있고. 네. 자 일단 부산 찍었고 호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영광이 핫한데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굴비 예. 냄새가 좀 나나요? 예. 네. 자 리서치뷰가 자체 조사로 지난 8일, 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영광군 유권자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 5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예. 무선 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지지할지 물어봤을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36.4%, 예.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 30.8%,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 29.8%. 일단 뭐 오차 범위 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는 다른 조사는 또 다른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예. 워낙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하는 곳이고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또 매우 높았고 맞아요. 또 본 40%대. 네. 네. 내일 또 본 투표일 날 또 상당히 또 남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조직이냐 인물이냐 그다음에 대선 후보급의 이재명 대표와 대선 후보죠. 조국 대표의 이 대리전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각각 또 제시한 그 공약들이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준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지역이 알 수 없는 곳이 영광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차범위 3강 구도예요. 이제 국민의힘은 없고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3강 구도인데 진보당 선전위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장 변호사님. 제가 예전에 그 보궐선거에서 전주 지역에서 진보당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잖아요. 예. 이 지인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 생활 밀착형으로. 아하. 이를테면 미장원에 가서 저희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또 간다는 거예요. 아. 이를테면. 근데 그냥 칼도 갈아준다는데. 칼도 갈아주고 네. 왜냐하면 이제 칼을 갈아주는 게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칼 갈기 어렵기도 하고 한 번도 안 갈아봤어요. 이거 돈 주고 별도로 갈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칼갈이 물품을 칼갈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마음에 아주 디테일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아하. 이런 선거운동 방식을 하는구나. 이제 과거의 운동권의 어떤 생활운동 뭐 이런 것과도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유권자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를테면 이제 소규모 이 점포와 예. 이 대형 네. 프랜차이즈 네. 이제 민주당, 네. 조국혁신당. 그래서 이 3파전이라서 그 관벽을 그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실제 투표로 실제 결과로. 투표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은? 아마 이제 진짜 이쪽도 3파전이요. 예. 치열한데 다 약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민주당 후보하고 이제 진보당 후보는 전과가 좀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조국 혁신당 후보는 청담동에 뭐 아마 집이 있었던가 봐요. 오히려 거기에 내려가 월세처럼 예. 이런데 그 연고 문제 그런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까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그 저는 이런 생각대로 미워도 다시 한번처럼요. 민주당으로 간다. 그래도 이게 호남은 민주당의 정서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부산은 국민의힘의 정서가 약간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중에 그래도 미워도 부산은 약간 국민의힘 쪽으로 호남은 이게 약간 민주당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광은 영광이다. 영광이 역대 군수선거에서도 무소속 당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뽑아줘야 된다. 또 어떤 정당이라고 우리 상관 안 해. 그러니까 아하.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이 당선됐던 예. 지역 이 지역이거든요. 아하. 두 번째로는 두 정당에 대해서 좀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그냥 평상시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선거 네. 때라고 군수 자리 내놓으라고 여기에 대한 혐오감. 세 번째로는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선전하는 이유도 인물에 대해서 차라리 예. 담백하게 방금 전에 이제 장윤미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의 장점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한 또 인물이 선전할 수 있는 상황 이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안개 속인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득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광의 조국혁신당은 정말 숙식 선거운동 하고 있잖아요. 아하. 완전히 내려가서 올인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사실 그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지 못하면 예. 앞으로 치러야 될 지방선거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안개 속에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한 뭐 이런 소규모 지자체 선거에서도 탈환을 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정당의 위기로까지 좀 가 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또 만약에 진보당이 선전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도 이 조국혁신당도 같이 저울질 해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갖는 그 타격이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영광하면 또 이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영광 굴비. 제가 태어난 마을이 발막 마을, 주막이 있던 마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참 좋아합니다. 값이 싸고 배가 불러서 비웃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 공감이 돼서 그래도 웃었습니다. 한때 죄송합니다. 동지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제가 그래도 선배인데 어떻게 크게 비웃네요. 주풍낙엽이지요. 어쨌든 제가 10월 25일 저녁 7시에 오. 강연이 있습니다. 아, 영광? 근데 검색을 좀 해보시면 스마트폰 시대인데 아무튼 만반잘부. 네,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땡큐베리 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 재보궐선거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 책 냄새가 좀 나죠. 소년이 온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한강 냄새. 네. 자, 앞선 거 뵀던 에브리 리서치 잘못했나요? 네. 예, 괜찮았어요. 리서치 조사인데요. 예, 서울시 그 조사 방식과 기간은 동일하고요. 서울시 거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예, 뭐 진보 보수는 빼겠습니다. 예. 정근식 후보 31.1%, 조전혁 후보 30.2%, 아하, 최보선 후보 8.3%, 예. 중도 사퇴했죠. 중도 사퇴를 했죠. 예, 이거는 윤호상 후보 5.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보수만 하면 설명하셨어요. 네, 어쨌든 안 웃었는데요. 예, 예. 네네. 그 중도 사퇴한 사람이 최보선 후보죠. 예. 네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사전 투표율이 워낙 낮습니다. 8.28%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전체 재보궐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낮다라는 것은 예. 서울시 영향 때문에 유권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하. 다른 지역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낮은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내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정근식 후보는 후보가 단일화됐다 이렇게 성향적으로 보는 반면에 예. 지금 조전혁 후보는 윤호상 후보의 득표가 어느 정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날씨를 보니까 일단 서울은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뭐 날씨적인 요인은 좀 적을 것 같은데, 자 투표율이 이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서 변호사님?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요. 예, 이게 여론조사하고 거의 일치가 잘 안 돼요. 뭐 이게 배종찬 전문가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투표율도 워낙 낮아서 이게 여론조사대로 안 놓을 수가 있고, 근데 그나마 투표하겠다는 사람도요. 제한데 누구 찍으면 되냐고 전화 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 시민들이 서 변호사님에게 전화하고 있습니까? 네, 투표를 하러 가야 되겠는데 아하.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대. 누가 보수 후보냐고. 예. 저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예, 누가 예. 보수 후보냐고. 그럼 제가 누구 찍으라고 답해준 게 지금 몇 명 있어요. 답을 해주고 계세요? 해줘야죠. 누군지는 제가 말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 예. 말은 그만큼 이게 저는 투표율이 낮은데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도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게 무관심한 거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투표율이 워낙 낮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해관계자들만 주로 투표하러 가니까 선생님들이나 예. 학교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투표하셨어요? 사전 투표? 아니 저는 이제 본투표만 내일. 네, 저는 평생. 사전 투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 내일 반드시 할 것이다. 저는 하죠. 저는 예, 합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예, 저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일단 지금 각 지역마다 현수막 눈길을 끄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멀리 나가니까 각 지역을 관통해서 가는데 아하. 무상교육
이념이 어쨌든 그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완전 깎였거든요. 예. 정부 세수 펑크에 대해서 이 손실을 어서 보전하나 봤더니 아이들 고등학생 무상 교육하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많은 부분이 깎여서 그거를 다시 원상 복귀해 놓겠다라는 게 이제 진보 진영의 이슈인데 예. 이게 교육의 일관성이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은 교육이 굉장히 뭐 제자를 잡지 못했다, 망가졌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체감되는 슬로건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보수 정부 들어가지고 교과서 문제니 역사 왜곡 문제니 이게 다 아이들 역사관, 인식관, 교육과도 맞닿아 있어서 저는 어떤 현명한 선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 소장님 잠깐 말씀 주시죠. 저는 결국 투표율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보궐선거 때 투표를 하는 것은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면 또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내일 바로 이제 본 투표율이죠. 예. 투표율이 대체로 한 20%대에 머무른다고 한다면은 서울이 좀 보수 성향이 있는 후보 쪽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후보 쪽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할 것이고 30% 40% 투표율이 좀 더 훨씬 올라간다면 또 진보 성향을 표방하고 나선 교육감 후보자가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조심스럽게 또 전망까지 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을 만나면서 자 배추 한 판을 마무리할 텐데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시고 SNS도 많이 하시는 명태균 씨랑 설전도 하신 자 홍준표 시장님 그 나와주실까요? 명박사인지 홍박사인지 뭐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지금 나라를 뒤흔들고 있어요. 예.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언젠가 일낼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제는 검찰이 머뭇거리지 말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아, 홍 안 시장님은 그래요? 같이 일하신 적은 없으시죠? 저가 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 화를 내지 마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그래, 문제는 부정선거야. 나경원 의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21년도 전당대회는 의회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가 지금 출발합니다. 칙칙 폭폭. 저희 저 양반은 아직도 저 부장선거 외치고 있어요. 참 이래서 예. 이래서 우리 당은 용병 정치 끝내고 예. 선골들이 해야 됩니다. 예. 대표적인 모범은 CBS예요. 예. CBS는 용병 안 쓰잖아. 홍사님. 김현정하고 박재홍이가 용병입니까? 여기 선골이죠. 홍수님 저기 배종찬이 용병입니다. 시장. 용병을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 시장님 참 여론조사는 배종찬 소장만 얼치기를 쓰면은 이렇게 질이 낮아지고 그런 겁니다. 내 누구 보고 한 얘기 아니에요. 방송 예. 이제 끊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아유 청취율 조사 기간에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해오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정치율 조사기 한판 승부 들어야지. 예, 딴 걸 들으면은 그거는 용병이야 용병. 아유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 용병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추 한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밌는 방송은 박정희 한판승과 함께하고 계시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냉정한 평가와 심사가 오가는 경기도 의회.